주식 부자 세금 덜어주고 R&D 예산 4조 6천억 삭감. 장박원 에디터. 기획재정부는 21일 한 장짜리 보도자료를 내놨다. 표 하나와 네 문장이 전부다. 누가 봐도 급하게 자료를 작성한 흔적이 역력하다. 기재부 자료는 통상요약본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담은 첨부 파일이 추가된다. 보도자료 제목은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이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1년 전 국민의힘과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며 주식 양도소득세도 손대지 않기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감세카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여야의 약속 파기라는 무리수를 두며 주식 부자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4조 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 과학계와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5조 2천억 원 전액 복원을 주장했으나 6천억 원만 찔끔 올렸다. 한국과 과학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국들이 해마다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1일과 22일 단 이틀이다. 자료를 배포한 시간이 21일 오전 10시 30분이니 온전한 이틀도 아니다. 이렇게 짧게 입법 예고한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격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감세 정책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내년 총선에서 주식 투자자의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는 소득이 있는 곳의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정책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본다. 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큰손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일 직전 매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며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과도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로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 미리 대비하기 때문이다. 연말에 다소 떨어졌던 주가도 대주주들이 연초 다시 주식을 매집하며 회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매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를 집계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2000년 이전에 10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으로 내려갔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는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큰손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는 일부 주식 부자만을 위한 감세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계호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원을 상회하고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모두 감소하며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이 7,045명으로 큰 인원은 아니나 이들이 납부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선진국이 근로소득세 과세를 하듯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합리적 과세를 지향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보수, 진보 정권 관계없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주식 부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국가 R&D 예산을 4조 6천억 원이나 감액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약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약 26조 5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6천억 원 증액됐으나 올해 31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4조 6천억 원 감소했다. 과학계에서는 예산을 찔끔 복원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천억 원 정도 복원으로는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R&D 예산은 1991년 이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이 국가 경제가 흔들렸을 때도 증액됐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이런 흐름이 깨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학계 카르텔을 깨고 나눠먹기식 중복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과학기술계는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보고 있다. 과학계 카르텔이 무엇을 말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과학계 인사들의 정치 성향이 진보 쪽에 가까워 R&D 예산을 손봤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도 보수 언론들은 6천억 원 증액이라는 제목을 달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주요 신문 중에는 경향신문만 내년 R&D 예산 결국 4조 6천억 삭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언론들의 이런 보도 태도는 세수 부족에도 주식 부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R&D 예산을 마구 삭감하는 정부의 폭주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